예,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 담당을 맡고 있는 백민국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통상적으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튜닝 관련 법도 제대로 없고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어떤 문의 전화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0이랑 정의에 보시면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의 장치를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혼선이 오시는 겁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 자동차는 어디에 있냐? 없지 않냐? 이륜 자동차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 법령을 보시면 자동차의 종류라고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 자동차의 종류라고 해서 이 분류에 보시면은 지금 승용,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륜 자동차. 종류에서 이렇게 이륜 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튜닝은 이륜 자동차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불법 튜닝 자동차란 어떤 자동차냐? 구조 장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또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불법 명의의 그러니까 즉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하시는 거죠. 번호판 없이 그냥 신고도 안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어떤 그런 차들이 지금 현재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튜닝에 대한 관련 있다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튜닝에 대한 구분을 빌드업 튜닝, 튠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빌드업 튜닝 관련해서는 이륜 자동차에서는 잘 하시지를 않는 튜닝입니다. 이륜 자동차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륜 자동차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뼈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서 이륜 자동차를 전혀 다른 자동차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현재 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부착물을 붙인다든지 어떤 소음 방지장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튠업 튜닝입니다. 튠업 튜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륜 자동차 가장 많이 하시는 소음 방지장치, 그죠? 소음기 많이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동화장치도 많이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동화장치도 많이 장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엔진 쪽에 아직 현재 손을 본다든지, 물론 보호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소음 방지 장치하고 동화장치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업 튜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륜 자동차 튜닝에 가장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색상 변경을 잘 안 하시더라도 자동차도 이런 몰딩이나 댐이나 이런 걸 붙이듯이 이륜 자동차도 어떤 가드들,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어떠한 휴대폰 거치대라든지 시가잭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륜 자동차는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 조금은 미비대가 있었던 거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가면 그냥 이륜 자동차 사용자분들이 그냥 이때까지는 운행을 하신 겁니다. 그냥 운행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국민 불편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오너분들은 그냥 이륜 자동차를 타고 운행만 했을 뿐인데 그냥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륜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륜 자동차 관련해서는 무슨 법이 있냐 몰랐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부터는 튜닝 승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승인 대상 자동차입니다. 승인 대상 자동차는 일단 우리가 자동차는 등록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는데 이륜 자동차는 지금 사용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신고 필증에 등록된 자동차가 튜닝 승인 신청을 하셔야 전산에 어떤 기록도 남고 아주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보시면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승인받고 확인 검사하는 거는 저희 공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한이 2003년도부터 위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7년, 18년 정도 계속 튜닝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도 이때 2003년도부터 계속 튜닝 승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된 게 이제 2014년도에 대형 이륜자동차가 이제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튜닝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는 지지적으로 뭐 막 그냥 운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근데 왜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되느냐? 그 밑에 제52조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이라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이러한 법령들을 준용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자 10조 5항이 뭐냐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가리는 행위. 즉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지금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만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배달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장착을 하면서 번호판이 가리는 행위입니다. 가리는 행위. 요걸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34조 튜닝입니다. 튜닝. 이륜자동차의 튜닝은 34조를 준용을 한다. 그래서 34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령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넘어오시면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2월 5일 날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개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려서 개정이 된 거고요. 원래는 검은색 부분만 법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길이, 너비, 높이 및 중량 분포와 관련된 구조,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자, 보시면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두 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탑박스 설치하면 튜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배달통 설치하면 길이, 너비, 높이 초과되면 무조건 튜닝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 튜닝 승인 받고 바꾸셔야 됩니다. 자, 소음 방지 장치 바꾸시면 튜닝 승인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등화장치 변경하면 튜닝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법에는 원래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런 장치를 바꾸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5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55조 2항만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5조 2항만. 이 55조 2항이 나중에 보시는 승인 제한 사항입니다. 제한 사항. 지금 튜닝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튜닝 하실 때 우리 뭐 외관도 첨부하셔야 되고 설계도 첨부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행규칙 108조에 보시면 튜닝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튜닝 승인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재원 대비표,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그 다음에 구조장치의 설계도. 이게 법적 서식입니다. 서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요청을 드리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라고 되어 있는데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는 좀 특이하게 자동차는 뭐 소음 방지장치만 바꾸면 외관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륜자동차는 좀 특이하게 소음 방지장치를 바꾸면 좀 외관하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승인 대상 자동차는 사용신고 필증에 등록된 자동차는 뭐 배달통을 장착하시든 소음 방지장치를 바꾸시든 튜닝 승인을 무조건 현행법령상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 중량 분포가 변경되는 구조는 승인을 무조건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 차체, 뭐 차체에다 뭐 붙이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2월 5일 날 제도가 개선을 저희들이 추진한 게 경미한 튜닝 사례를 규정을 해서 경미한 튜닝 사례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고시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인 기관은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관리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구조는 7개,
장치는 21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때에 길이, 너비, 높이가 변경되면 튜닝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고 그 다음 차체에 뭘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소음 방지 장치를 바꾸신다든지 기타 등화 장치를 바꾸시면 원래는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동차는 튜닝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할 때 어떤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튜닝 작업자는 정비업자나 제작자로부터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근데 이륜 자동차는 정비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륜 자동차는 정비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소매업, 뭐 제조업으로 등록되시고 다 센터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륜 자동차는 요 별도 규정이 없는 겁니다. 정비업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륜 자동차도 어떠한 좀 이제 법령 체계가 좀 더 갖춰지고 그래서 정비업이 생기면 이제 이륜 자동차 튜닝 작업도 정비업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법령이 이제 갖춰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비업은 없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근데 지금 이슈화 되는 건 이제 그거는 있죠. 우리가 대형 이륜 자동차만 배출가스 검사하고 소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중소형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확대돼가지고 이제 중소형 이륜 자동차도 이제 배출가스 검사하고 환경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저희 공단 검사소만 오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자동차 정비업자 관리 사업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 센터에서 배출가스 측정기 갖추시고 전산까지 해서 지금 검사를 하시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보시다시피 시행규칙 107조에서는 이륜 자동차에 관한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55조 2항만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항이 승인 제한이거든요. 승인 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때는 튜닝 후의 구조 장치가 안전기준, 좀 이름이 깁니다. 외우기도 좀 어렵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륜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뭐냐 또 계속 이게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보시면은 제59조 59조부터 쭉 내려가는 게 이륜 자동차 안전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길이, 너비, 높이는 뭐 2.5m, 2m, 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차량 총중량은 600kg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륜 자동차가 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나오는 겁니다. 예. 요 정도 기준은 만족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전기준입니다. 안전기준이라는 거는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은 안전하다. 이게 안전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되는 이륜 자동차가 대부분 다 이 기준을 만족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하나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안전기준이라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승인이 들어오면 그 안전기준만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또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 방지 장치 튜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촉매 뭐 때문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촉매가 변경되니 안 되니 막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든 소음진동관리법이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승인 제한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 배달통 설치하시고 탑박스 설치하시면은 전체 길이, 너비, 높이 변경되면 튜닝 승인 받아야 되겠죠. 아까 받으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배달통에 짐을 실습니까? 안 실습니까? 배달통에 짐을 실을 거 아닙니까? 뭐 피자든 통닭이든 뭐는 실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증가됩니까? 안 됩니까? 증가되지. 승인 대상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한 대상입니다 또. 그럼 배달통 튜닝 됩니까? 안 됩니까? 탑박스 안 되겠죠. 승인은 대상인데 안 되고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작 허용 총 중량의 범위 내에서 총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예. 그러면
예. 1인승도 있지만 2인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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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2인승 같은 경우는 2인승 같은 경우 혼자 운전을 하고 예, 뒤쪽 좌석에다가 배달팀을 등록하는 다른 경우에는 예. 대장 허용 수준량은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봅니다. 법령 체계는. 그 다음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승차 정원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금지 조항이죠. 방금 질의하시는데 승차 정원이나 최대 적재량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은 금지 사항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을 원상 회복하는 경우 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 인증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륜 자동차가 대부분 보면 이륜 자동차가 좀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튜닝 승인 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한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령 체계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륜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륜 자동차 2륜형, 이륜 자동차 3륜형, 이륜 자동차 4륜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에서 3륜형을 가든 4륜형을 가든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륜 자동차 업계에서도 제작에 대한 개념이지 다 잘라서 만드는 거에 대한 튜닝에 대한 개념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 게 뭐였습니까?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자, 촉매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 2개를 넣어라. 촉매가 3개가 들어가 있으면 3개를 넣어라. 이래 한 겁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저희들 공단 마음대로 이제 한다고 많이 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현 법령 체계입니다. 현 법령 체계. 승인에 관한 법령 체계입니다. 자동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변경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을 받으실 때 이러한 어떤 안전 기준이라든지 타법에 적합해야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승인 제한 사항까지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튜닝 승인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륜 자동차 한 대에 대한 튜닝 승인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이륜 자동차의 경우 제 자동차 관리법 50조, 5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륜 자동차 운행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 못한다. 근데 이러한 안전 기준 위반도 지금 단속이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법령들, 튜닝, 권한 위임, 시행 규칙 다 이제 법령들 체계를 갖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밑에 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이륜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근데 요게 2월 5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법령이 생겼고, 그 밑에 보시면은 튜닝 세부 업무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설집 같은 겁니다. 해설집 사례집 같은 겁니다. 그러한 사례집을 저희들이 배포를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어떤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센터 사장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작업하시고 나서 다시 저희 검사소에 와서 확인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튜닝 제도가요. 조금 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륜 자동차 튜닝을 받아야 되고 뭐 안전기준 위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반 제재입니다. 위반 제재. 우리가 안전기준에 좀 안 맞다든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는 시군구에서 대부분 보면은 뭐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시군구에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딱지 떼는 거죠. 딱지. 그래서 과태료 3만원, 뭐 5만원 이렇게만 나오고 대부분 보면 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안전기준 위반은. 그런데 우리 34조 위반을 하게 되면 승인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즉 불법 튜닝 자동차로 되게 되면요. 시군구에서는 무조건 기속입니다. 기속. 원상복구 명령하고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고 34조를 위반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냥 벌금형만 받으면 우리 신상에 일단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튜닝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등화장치도 그냥 막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달고 다니시다가 이제 불법 튜닝으로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튜닝 승인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항목은 규정되어 있는데 또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기준으로 위반되면은 그냥 딱지 꺼이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불법 튜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형사벌이 된다. 이건 뭐 안 그래도 검찰이든 뭐 어떤 법원이든 조사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이제 관련 근거, 법에는 관련 근거 법령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7조에 보시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조 보시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34조 이 52조에서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튜닝을 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센터 사장님들. 그 밑에 보시면은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 누구겠습니까? 소유자님들, 운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다 처벌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험해 본 결과 대부분 보면은 그간에는 어떤 사용자인데 사용자에게 좀 이렇게 많은 어떤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생기면서 지금은 작업을 해주시는 센터 사장님들도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많이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법령에는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시에는 운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50조를 위반해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그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상인들이 부품을 만드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셨는데 이 부품 안전기준에 또 맞지 않다라고 하면 또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지금 현재 다 현행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 현행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자분들이나 오너분들, 특히 배달업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아마 지금보다 아마 더 많은 민원과 더 많은 아마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